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과는 무관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 또한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 영혼은 지금의 물질 세상과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인식됩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육체를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어떤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영혼이 없기에 중요한 것은 오직 물질뿐이라는 인식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외모, 돈과 집 같은 물질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과학만이 유효한 RM처럼 여겨지며 철학과 종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과 혼은 우리가 체험하는 물질 세계와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물질 세계와 분리된 별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체험하는 물질 세계는 영과 혼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합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이야기는 증명된 과학적 사실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물리학의 구조를 통해 우리의 체험을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의 알미자 관점입니다. 다만 이 관점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라는 세 갈래의 시선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다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과 혼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혼의 세계는 우리에게 감각되는 체험이자 가장 분리된 체험이고 곧 감정이자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 체험이자 덜 분리된 체험이고 곧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혼의 세계는 우리의 물질 세계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물질 세계 우주는 네 가지 기본 힘으로 설명됩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미시적인 힘이며 중력은 우리가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시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두 가지 범주는 사실 우리의 혼과 영의 세계와 대응됩니다. 미시적인 힘의 범주는 혼의 세계이고 거시적인 힘의 범주는 영의 세계와 대응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의 체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체험이란 우리의 의식이 영의 생각과 혼의 감정과 감각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란 개별화된 정보의 패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기적인 정보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창작물을 통해 정보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 패턴에 따라 인간처럼 생각과 감정이라는 정보의 패턴을 만들어 표현합니다. 그렇게 AI가 만들고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 인간의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의 생각과 감정 또한 똑같이 개별화된 정보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I는 그 생각과 감정이라는 패턴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주체적 의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과 감정이라는 정보의 패턴을 가질까요? 첫째로 혼의 세계는 전자기력이라는 미시적인 힘의 세계의 정보와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이라는 혼의 체험은 우리 육체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적 신호의 정보와 패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신경계를 통해 끊임없이 전자기적 신호를 만들어 주고받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장기, 세포와 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은 모두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에는 그런 상호작용들에 의해 복잡한 전자기적 장애 정보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감정과 감각, 곧 오감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등의 체험은 육체 안에서 발생하는 이 미시적 전자기적 장애 정보 패턴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전자기적 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를 상쇄하며 비교적 국소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거의 중성을 이루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그 장은 상쇄되어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자기적 정보 패턴은 주로 신체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하나의 개별적 체계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는
내부적으로만 복잡한 정보가 오가는 비교적 닫힌 개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이 육체 안에 있고 당신은 저 육체 안에 있습니다. 저와 당신의 몸이 붙어 있더라도 저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적 패턴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신경계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닫힌 구조의 미시적인 정보 패턴은 마치 너와 내가 분리된 것처럼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혼의 개인성이며 혼의 체험이 가장 분리된 체험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의 체험은 유한성을 강하게 느끼고 또한 가장 강렬하며 그렇기에 우리의 물질 세계의 체험은 이 혼의 체험이 중심이 됩니다. 정리하면 우주의 미시적인 측면인 전자기적 정보 패턴의 세계가 곧 혼의 세계이고 육체에서 생성되는 국소적인 닫힌 개의 전자기적 정보 패턴, 곧 감각과 감정은 혼의 세계에서 나의 체험입니다. 둘째로 영의 세계는 우주적으로 만들어지는 중력이라는 거시적인 힘의 정보와 패턴입니다. 모든 우주 공간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력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전자기력과 달리 상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자신의 질량과 회전 등으로 중력을 만들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들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장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며 또 동시에 모든 공간에는 우주 전체의 정보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의 공간에도 우주 전체 구조의 중력장의 패턴이 모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 블랙홀과 수많은 가스들이 단순히 뭉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성계와 은하단과 클러스터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유는 그 모두가 연결되어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중력장의 정보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주 약할 뿐입니다. 이 중력장의 정보 패턴들이 영의 차원의 생각과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패턴들에도 나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나라는 체험은 혼의 나라는 체험과는 다릅니다. 중력이라는 이 거대한 장은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고유한 중심이 있습니다. 은하와 별과 행성은 모두 우주 전체의 중력장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중심을 가집니다. 이 고유한 중심을 가지는 정보의 패턴이 곧 영의 개체성이자 나라는 생각이자 영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영의 나는 혼의 육체 속 신경계의 나처럼 국소적으로 닫혀 있지 않고 모두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며 지구 반대편의 사람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 덜 분리된 체험이 곧 영의 차원입니다. 특히 우리의 육체는 혼의 몸이지 영의 중심이자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중심이자 몸은 사실 매우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거시적인 힘의 에너지와 미시적인 힘의 에너지, 이 두 가지 법주의 힘과 에너지가 모여 우주와 세상을 만듭니다. 중력의 세상인 영이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별과 행성과 은하라는 간접적인 체험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자기력의 세상인 혼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직접적인 체험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 상대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혼이 유한성을 강하게 느끼는 차원이라면 우리의 영은 상대적으로 연결성과 확장을 체험하는 차원입니다. 우리의 혼이 감각과 감정이라는 직접적인 체험의 차원이라면 우리의 영은 생각이라는 감각할 수 없는 간접적인 체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여지고 감각되는 물질에 빠지면서도 동시에 감각되지 않는 어떤 간접적인 체험의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의 혼은 생명이라는 미시적인 구조를 이루며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겼다가 또한 강하게 밀어냅니다. 이것이 곧 욕망입니다. 반면에 영은 우리의 감각 너머에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거시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그 방향성이 곧 선함이며 우리가 사회라는 구조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인 전자기력은 우리를 서로 당겼다가 다시 밀어내며 삶을 순환시키고 약하지만 하나의 방향성만을 가진 중력은
우리가 모여서 사회라는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게 합니다. 이 둘이 모여 인간인 우리 삶은 순환하며 동시에 발전하는 나선형의 체험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물질 세계는 영혼과 무관한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힘의 세계인 영과 미시적인 힘의 세계인 혼이라는 서로 다른 물리적 구조와 대응되는 두 층 위의 체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리로 체험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본질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가 동등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인간은 혼의 국소적이고 강렬한 직접적인 체험과 영의 더 확장적이고 간접적인 체험이 만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혼의 체험은 재미있고 강렬하지만 유한하고 갇혀있는 답답합니다. 혼으로서 영의 체험은 확장되고 장대하지만 강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만이 이 두 층위가 만나 상대성을 이루며 그 대비로 가장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혼의 체험이 끝날 때에도 곧 육체에서 전자기적 정보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체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닫혀서 분리되고 강렬했던 혼의 체험은 사라지지만 덜 분리되고 덜 강렬하지만 더 장대한 영의 체험이 이어지며 다음 혼의 체험과 연결됩니다. 이제 다시 과학과 철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두 가지 체험의 층위에 대하여 과학은 보이고 감각되는 혼의 차원에서 출발했고 철학은 감각되지 않는 영의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보이지 않고 감각되지 않는 영의 차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의 차원에서 출발한 철학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영의 차원을 이루는 중력은 물질을 단지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을 물질을 모으는 동시에 우주에서 구조를 이룹니다. 별과 행성이 모여 항성계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 은하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 은하단이 되고 그 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그 힘이 우리 또한 사회라는 구조를 만들게 하며 그 구조에 대한 알미 곧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은 실체가 없는 무용한 어떤 것이 아닌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모아서 구조를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향성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미시적 혼의 세계와 거시적 영의 세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인간 체험을 만들어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